음주운전이나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까지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5년 동안 징계 공무원들에게 준 성과급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한 해 1,000명이 넘는 가운데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사설 구급업체가 수억 원을 들여 차량 5대를 구입했는데 엔진에 모두 녹이 슬어 있고 계속 하자가 발생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열흘간의 비밀이 전주 무대에 오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과 화가 김철규의 전시회도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전라북도가 징계 공무원들에게 준 성과급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청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도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도 26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5년 동안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은 79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징계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성과급은 경기, 대구, 제주에 이어 전북이 5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징계 공무원에게까지 성과급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성폭행과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를 받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죄질이 나쁠 경우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제외 대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만큼 중징계는 물론 경징계를 받았더라도 성과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벌을 줘야 할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성과 상여금의 업무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적잖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받는 상황에서 성과급까지 챙긴다면 국민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5년 전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식에 참여했던 임채민 전 국무총리 실장이 실제로 삼성이 투자할 것으로 믿었다며 이른바 정치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임채민 전 실장은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투자 협약식이 LH 이전 무산에 따른 전북 도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냐는 안호영,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삼성의 투자 협약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을 뿐이라며 협약식을 연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의 재검토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기금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 문영표 공단 이사장이 공사화 필요성으로 맞장구를 쳤다며 이는 전북도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당사자의 공개 사과와 정부의 차질 없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2살 어린이를 제때 수술하지 않은 전북대 병원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취소될 경우 전북에서 추가로 응급센터를 지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원광대 병원과 예수병원의 법적인 시설과 인력 규진이 부족해 2년 안에 권역 응급센터를 추가로 지정받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 사망사고의 책임이 전북대 병원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로 권역 응급센터에서 배제되면 지역 응급체계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를 설득해 전북대 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탈락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생각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한 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 김종백 씨는 대학 졸업을 6개월 미뤘습니다. 졸업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학교에 남아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했습니다. 장학금과 취업 지원 등 학교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취업 시장에서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졸업하고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 했을 때 대답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취업 준비만 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졸업 유예를 함으로써 그런 질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대학생 졸업 유예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도내 대학의 졸업 유예생은 2천여 명, 지난해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졸업 유예생은 한 학기에 1학점 이상의 최소 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졸업 유예생을 상대로 학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한 학기에 32만 원, 군산대는 27만 원, 서남대는 4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대와 호원대 등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지난 3년간 졸업 유예생에게 받은 등록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최소한의 등록금을 받지 않으면 너무 많은 유예자를 양산할 수도 있고 기존 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학은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도 재학생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졸업 유예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졸업 유예생에게 등록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없도록 교육부가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국기원의 부속 기관인 세계 태권도 연수원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옮길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기원의 통째 이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태권도원 이전의 경우 단순히 직원 13명만 무주로 오기 때문에 무주 태권도원을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며 고단자의 승단 심사를 하는 국기원 본사까지 무주로 옮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원 측은 무주의 연수시설과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며 일단 연수원 직원을 무주로 보내지만 본사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피해 보상 지역을 김제와 고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당시 기름 유출로 충남은 물론 전북과 전남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삼성중공업이 조성한 3,500억 원의 피해 지역 발전 기금 가운데 전북에 지원된 금액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수협에 예치된 2,90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의 일부를 전북과 전남에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차를 구입했는데 엔진에 녹이 슬어 있고 계속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설 구급업체가 수억 원을 들여 구입한 차량 5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 자동차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진 부속품들이 벌겋게 녹슬었습니다. 백태 현상이 일어난 곳도 수두룩합니다. 차량 운행 중에는 엔진 경고등이 수시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새 차인 5대 모두 같은 증상입니다. 일부 차량은 접속 중이라며 계기판에 이상이 나타나고 이유 없이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합니다. 한 사설 구급 업체가 한 대당 2,500만 원가량을 주고 이 차량들을 구입한 건 지난 5월입니다. 출고되자마자 수원의 특장업체로 보내져 다시 한 대당 2,600만 원을 들여 응급 차량으로 개조한 뒤 지난 6월 전주로 이송됐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건 바로 이때입니다. 환자를 태워서 서울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그런 데조차 보내기가 힘들 정도로 심적 부담도 있고 회사에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자동차 회사 측은 반품이나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와 판매 대리점은 AS가 가능한 부분은 모두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S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뭐 착각시 나오든 어쨌건 AS 되는 부분은 무조건 해주는데 AS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못 해준다 이거죠. 수억 원을 들여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이딴 하자에 시달리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민간 자본 7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익산 왕궁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이 물류단지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올 수 있다는 찬반론이 커지자 농지 전용 불가를 이유로 사업 승인을 꺼리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를 위해 왕궁에 물류단지가 시급하다며 정부에 농지 전용 의견을 제출해 익산시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햅쌀값이 최근 20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산 햅쌀에 대한 첫 가격 조사인 10월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3만 4,076원으로 조사돼 20년 전인 9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가장 낮았던 96년보다도 3,664원이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17.9%나 떨어진 것입니다. 햅쌀 가격이 구곡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던 흐름도 깨져 9월 25일자 구곡보다 640원, 0.5% 오르는 데 그쳐 향후 산지쌀값의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극 열흘간의 비밀이 전주 무대에 오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과 사포질로 물감을 긁어내 독특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김철규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유학을 허락받는 조건으로 3번의 소개팅에 나가야 하는 혜영은 남자에게 차이는 게 목적입니다. 상대남 준호는 불운의 징크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사랑을 쟁취해야 합니다. 연극은 이들에게 주어진 단 열흘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로맨틱 코미디가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재미있는 요소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머피와 셀리의 만남처럼 대조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커다란 캔버스를 가득 채운 얼굴, 깊은 주름에는 굴곡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가 김철규는 붓 대신 사포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 겹의 아크릴 물감을 바르고 수만 번의 사포질로 물감을 깎아냅니다. 고단한 노동 끝에 탄생한 그의 작품은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삶의 수고로움과 닮아 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정원의 강압 수사로 한순간에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출신 공무원 유우성 씨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중국과 일본, 태국 등 4개국을 넘나들며 40개월간 추적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국가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줍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선 KTX 증편을 위한 전남북 시군 7곳의 시장군수협의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전주시는 남원과 여수, 순천과 광양, 곡성과 구례 등 7개 시군은 다음 달에 시장군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전라선 KTX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7개 시군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증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주 선미촌의 예술 프로젝트와 남원의 향교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이 도시활력 증진 사업에 뽑혀 모두 160억 원가량을 지원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선미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여행길을 만들고 행복주택을 만드는 전주의 선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와 남원 향교 주변의 소공원과 도서관을 만드는 향교마을 등에 각각 60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의 철도 역사를 활용한 동네 이야기와 정읍의 도시활력 사업 등에는 각각 4억 원이 지원됩니다. 완주군이 우수 학생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애향 장학금을 1인당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지역 고교생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상위 11개 대학에 진학할 경우
200만 원이던 애향 장학금을 내년부터 1,000만 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내 중학교 3학년생 가운데 전라북도 학력평가에서 130점 이상 맞고 완주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100만 원씩 주던 장학금도 5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4살 된 A군이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던 남편을 배웅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A군이 창밖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경매 입찰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법원 경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모두 7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5.1도, 전주 24.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